이 외부자들 코너 지난주부터 주요 주자들의 각종 공약들 비교 검토하고 있죠. 오늘은 대통령 선거 가장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재벌개혁 문제 어떤 공약들을 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은수미 전 의원 또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대선이 재벌개혁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의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뭔지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 우리 지난 6달 동안의 촛불혁명, 촛불운동을 보면요. 국민들께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분노로 쏟아나오셨지만은 동반된 분노나 불만이 뭐냐면 헬조선, 이런 양극화와 불평등과 민생고를 야기한 경제구조. 예. 특히 이명박에 의해서 박근혜는 더했다. 규제 완화와 재벌 특혜. 심지어는 뇌물을 직접적으로 주고받으면서 특혜 정책을 팔고 네. 최순실을 우회적으로 부당하게 물론 이제 경제 공동체로서 이렇게 뇌물을 본인이 받았다라는 예. 기소로 되어 있지만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구속도 있고.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재벌 탐욕과 재벌 독식, 재벌 이윤만 보장해주는 경제 체제가 해결되지 않고 개혁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서민, 중산층, 청년 우리 일반 노동자 국민들은 네.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허덕여야 되는 이런 체계구나. 거기에 대한 분노가 아주 크게 같이 쏟아져 나온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재벌 개혁이 저는 촛불혁명에서 가장 중요했고 이번 대선은 가장 중요한. 그리고 이제 말로 이제 재벌 개혁 그러면 너무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하고 뭐 재벌 총수들 불법행위 엄단한 요렇게 좁게 해석된 경우가 있는데요.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라고 해서 우리 서민 중산층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공정하고 예. 따뜻한 경제 여기에 대한 열망이 동시에 쏟아져났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지금 한국은요. 경제사회적으로 재벌 개혁이 없이는 단 한 치도 나아갈 수 없다. 단 예. 한 걸음도 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거기 LG, GS, 삼성 등 내놓으라는 대기업들이 그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들한테 일면 100억 주기로 한 것을 70억만 줘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이 1차 협력업체들, 2차 협력업체들은 또 떠넘깁니다. 그럼 결국 그게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 노동자들의 임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악영향이 가요. 그게 합쳐져서 온 국민이 이렇게 어렵게 대다수 국민이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그 구조를 깨지 않으면 예. 민주주의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의 분노나 불만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 구조가 재벌 대기업을 최정점으로 하고 다른 나머지 거의 모든 중소기업이 수직 계열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그런 속에서 두 분이 예로 든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고 같은 물량을 납품하는데도 이윤은 줄어들 수밖에 네. 없는 예. 이런 구조.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양극화는 안 깨진다. 예. 그 1번 타겟이 재벌 문제다. 그렇죠. 재벌 문제죠. 재벌 문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는 국회에 법안도 많이 나와 있고 주요 대선 후보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들을 다 하고 있죠. 그렇죠. 자, 한번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봅시다. 공약들을. 원래 박근혜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공약 대선 때 네.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들고 나왔잖아요. 맞아요. 중소상공인 보호. 그리고 상법 개정에서 재벌 개혁하겠다 들고 나왔는데 이 공약을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예, 예. 지난 지난 4년간 경제 지표가 다 악화되고 국민의 삶이 최고로 악화돼서 최근에 적금을 가장 많이 깼다라는 보도, 기부금 경조사비를 오히려 줄였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보니까 다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이라든지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은 필요하다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엄격하게 총수들의 그런 잘못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사면도 금지해야 된다라는 공통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예, 다만 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재벌을 제약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아직 재벌 좀 늦게 후보가 되면서 정책이 좀 덜 나온 것 같은데 최근에 재벌을 너무 제약시한다 이렇게 비판해서 대다수 국민들 우리가 재벌을 제약시하는 게 아니라 재벌의 범죄가 너무 심하니까 탐욕이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반박하는 거라는 건 좀 이해를 구하고요. 근데 예. 기본적으로 정의당이 가장 왼쪽에 있고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가장 오른쪽에 그렇습니다. 있고 그렇습니다. 보수 진보의 이념 지표는 우리가 익히 아는 바니까 예. 재벌 개혁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건 정의당, 예. 조금 미온적인 건 자유한국당.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공통적으로 심상정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유승민 후보 다 재벌 총수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거 있잖아요. 총수나 총수 일가들에게 특수 계열사나 예. 이런 거. 예. 그다음에 사면 같은 거 절대 안 된다. 그다음에 상법 개정에서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예를 들면 사회이사가 감시견제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또는 문재인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노동이사 종업원이나 노동자들 이사를 추천해가지고 추천해서 직원들이 이사에 포함도 하는. 훨씬 잘 알잖아요. 회사 사정을. 그분들이 감시견제하는 권한도 주자는 도 있고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벌 경제검찰로 역할을 너무 못한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공약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이니까 2012년에도 재벌개혁은 이슈였어요. 예. 대선 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예. 근데 2012년과 2017년에 재벌개혁에 있어서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2012년은 주로 기업의 투명성 제고 이런 데 많이 순환 출자를 한다든가 예, 세습에 있어서 상속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됐다면 최근 들어와서는 중소 하청업체 노동자 자영업의 그 인권이나 예. 존엄을 보장하는 방식의 재벌개혁,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의 재벌개혁으로 초점이 많이 이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재벌개혁이라는 것이 자기네들끼리 논아먹기를 덜 논아먹게 하자. 이게 아니라 재벌개혁이라는 것이 정말 국민들한테 체감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내 일자리가 좀 나아졌네? 중소상공인들 괜찮아졌네? 자영업 좀 먹고 살만하네? 골목이 갑자기 예. 환해졌어. 예. 이런 식으로 체감할 수 있는 쪽으로 가자. 요렇게 지금 방향이 틀어지고 있어요. 투명성 위주에서 예. 그렇죠.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상공업자까지 관계 문제. 그렇죠. 그렇게. 훨씬 더 그러니까 많이 가버린 거죠. 쉽게 예를 들면요. 롯데 재벌 사태 있었을 때 그 복잡한 지배 구조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줄을 이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그것도 문제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순환 출자 해소한다 그러고 뭐 좋은 거네. 하지만 근데 그럼 내 삶은 나아지나? 그렇죠. 이런 그렇죠. 의문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 예. 막 아버지랑 아들이랑 형제간에 싸우고 볼썽사납죠. 또 배임도 있고 횡령도 있다니까 수사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삶은 어디서 나아지냐면요. 롯데 대기업이 청년들을 고용을 5%를 의무적으로 한다든지 지난주 우리가 했던 것처럼 청년고용 할당제를 또는 롯데에 납품하는 그런 삼겹살이나 첨가 이분들이 불공정으로 시달려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납품당 후려치기를 못하게 한다든지 예. 롯데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들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한다든지 이럴 때 국민들이 체감이 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롯데 마트나 롯데 슈퍼가 너무 골목 상권 침범하고 있는데 더 이상 못 들어가게 해서 중소상공이나 지역 경제를 보호한다든지 그래서 최근에 신세계라든지 롯데가 복합 쇼핑몰을 거대히 지어갖고 인근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런 탐욕을 규제한다든지 그랬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 재벌 개혁이 지배 구조가 투명해지는 걸 넘어서 내 일자리가 보호되고 내 임금이 올라가고 맞아요. 내가 정규직 되고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이 다 열심히 일한 만큼 먹고 살 수 있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정책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도 골목상권 보호에 한 을지로위원회를 아예 구성하겠다. 범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도 있고요.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 헌법에도 보면 대기업이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중소기업은 보호 육성해야 된다라고 국가의 의무로 나와 있거든요. 중소기업부는 이름만 조금 달리하지 다른 후보들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현재 중소기업 청으로 돼 있는 걸. 유승민 후보도 창업 중소기업부, 심상정 후보도 중소상공인부 이렇게 해서 지금 중소기업청으로 이상으로는 안 된다. 예. 강력하게 중소기업을 진흥하고 육성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골목상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심상 후보 공약 중에는 대형마트들 의무협이 지금 한 달에 2번인데 4일 정도 늘려서 그때 중소상공인들이 숨통이 튀거든요. 네, 지역 경제를 그렇게 활성화하자 이런 공약도 네. 눈에 띕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대기업 노조 강의를 했어요. 강의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이제 자기가 좀 반성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기업 노조 노조 조합원 되시는 분이 자기는 지금 정규직이시래요. 근데 아들이 공부를 시킬 만큼 시키는데 지금 하청이래요. 사내하청을 왔다. 예.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뒀구나. 나는 내 새끼 가르치려고 그냥 눈을 감았는데 결국 내 새끼가 하청이더라. 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사내 하청이 대부분 불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여러 후보님들께서 공약을 굉장히 많이 냈고 우리 당도 많은 공약을 내고 있지만 전 굉장히 단순하게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재벌이 위법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를 위법한 것을 정부가 나서서 엄정하게 단속하고 네. 그렇죠. 처벌하는. 그러니까 불법 탈법
불법을 하는 사람이 외국에서는 그러면 뭐 재벌 대기업이든 그 할아버지이든 50년 100년씩 형을 살아요. 네, 네. 한국은 사면 얘기 나오잖아요, 벌써.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되돌아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기업 오너의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불법으로 인한 오너 리스크란 얘기 안 나오게 한다. 이것이 우선전 기본이라고 봐요. 네. 이 기본만 돼도 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이 해결이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하우 상방인데 위에서는 불법을 못하게 하고 재벌이 가장 싫어하는 게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네 기업에서는 최저임금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최저임금 올리는 걸 싫어하냐면 하청을 뜯어먹어야 되는데 최저임금 올리면 하청에 비용을 더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안 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이 중소기업을 살리고 생태계를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 이 두 가지만 동시에 가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게 정리가 돼요. 질서가 우선 잡혀요. 예. 지금 우선 두 분 얘기부터 좀 네. 질서를 잡아보겠습니다. 워낙 많은 게 네. 쏟아져 나왔는데. 네, 맞습니다. 자, 대체로 그 지금 홍준표 후보 측 자유한국당은 아직 뚜렷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 예. 않은 단계인데 아마 조만간 거기도 그렇죠. 뭔가 내놓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비록 저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까지도 상당히 그런 그 개혁안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2012년에서도 지금까지 재벌 정책이나 뭐 인권 정책 같은 게 수렴되는 현상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발표는 그렇게 해요. 예를 네. 박근혜 후보도 그러니까 박근혜 예. 전 대통령도 과거에는 그랬다. 후보 시절엔 그렇죠. 그랬죠. 그러니까 수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대선 후보들이나 각 당이 무엇을 공약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할 의지를 그런 인물들을 선정을 하고 실제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의지가 있는지 예.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검 대상이라고 봐요. 그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예, 짚어보고요. 또 은수미 의원님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공약은 많이 내세울 거예요. 네. 근데 정부 자체가 그 정당 자체가 후보 자체가 재벌 대기업에 편향적이거나 친화적이면요 그 공약들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살아온 삶이나 그 정치 세력 그 후보가 재벌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평소에 노동자나 비정규직이나 서민이나 청년을 얼마나 많이 챙기고 이야기를 듣는지 이런 것도 예, 꼼꼼히 봐야 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나 더는 재벌 대기업에서 오늘 좀 더 원래 은수미 의원님이 이거 전문가이긴 한데 재벌 대기업 요즘에 고용도 안 늘릴 뿐만 아니라 30대 재벌들이 지금 사내유보금만 700조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안 하죠. 고용을 안 늘릴 뿐만 아니라 고용을 해도 외주, 이탁, 간접 고용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맨날 보는 뭐 택배 노동자들, 뭐 인터넷 설치 기사님들 전부 다 옷은 다 대기업 옷인데 실제는 그 회사 직원들이 아니어서 아니죠. 우리 시사자께서도 여러 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예. 가급적 직접 고용을 하는 거로 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피땀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잖아요. 대기업들 엄청난 이윤을. 근데 고용은 안 해요. 직접 채용을 안 해서 온갖 책임을 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법적 강제 정치도 있나요? 아니 가능한 게 뭐냐면요. 지금 저희도 그 걱정을 제조업체들이 임대업자로 바뀌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해요. 예를 예. 들어서 현대 같은 경우가 예. 지난번에 한전 부지를 10조 5,500억 주고 샀잖아요. 그것도 이제 임대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오늘도 발표가 4억에 48층인가 58층짜리 랜드마크를 세워서 예. 호텔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재벌이 임대업을 하면 세금에서 얼마나 이익이 있냐면 16% 정도 이익을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임대업자를 개인이 하면 38%가 최대 세율인데 예. 기업은 그냥 22%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16% 기업은 퉁쳐서 22%니까. 그러니까 제가 법인세를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비생산적 투자 그런 투자에 대해서는 국민하고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세금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것을 없애서 그래서 이 생산적 투자나 고용을 늘리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재벌 대기업들 만나면 돈은 쌓아두고 있는데 투자할 데가 없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임대업 한다 이런 거라서 고용이나 생산으로 투자하고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기업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요즘 기업가 정신이 완전히 없어지고 땅 따먹기 정신만 살아났다라는 예. 얘기들이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을 좀 그래서 뭐 바꿔야죠.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 부동산 총 보유 규모가 뭐 1,000조에 육박한다는데 네, 그렇죠. 왜
기업이 건물을 사요. 공장을 짓고 사람을 채용을 해야죠. 저희들 주장이 그겁니다. 고용이나 생산적 투자를 하는 쪽으로 가면 이런저런 혜택을 줘도 좋다. 그렇죠. 그런 거죠. 예. 방금 세금 언급 나온 김에 아무래도 법인세 문제도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법인세는 돈 많이 버는 데서 좀 더 올리자가 지금 현재 나온 방향이니까 그렇죠. 주된 초점은 재벌 대기업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정당들을 보면요. 법인세를 방장 올려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잘 안 해요. 예. 더불어민주당도 그리고 국민의당도 지금까지 나온 공약으로 봐서는 나중에 필요하면 올려볼 수 있다. 일단은 조세 감면 정도를 없애자. 예. 오히려 이 대목에서는 바른정당이 조세 부담률을 대폭 올리자. 현재 전 국민들이 18%인데 그걸 22%까지 올리자. 예.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재벌 대기업 법인세는 올려야 한다. 예. 이런 말을 명시적으로 하더라고요. 저는요. 이런 게 여건 좀 오히려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걱정스러운데 이게 이제 법인세가 모든 기업에게 효과가 미칠 것 같아 생기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최고세율만 올리는 거니까. 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최고세율이 한 25%였어요. 그때도 이제 법인세를 낮춘 건데. 예. 근데 현재 노무현 정부 수준 정도의 법인세로 올려도 그러면 이 세수가 최소 17조 정도가 늘어요. 그렇죠. 7조 정도 느는데 저희가 그 계산을 거꾸로 17조가 아니고 아니 7조. 7조 최소 네. 7조가 늘고요. 근데 그러면 그동안 7조 정도 매년 이익을 누가 받나를 우리가 계산을 해봤지 않았겠어요. 1% 재벌 대기업이 그 7조의 80% 이상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로 인해서 벌어들인 이익은 다 재벌 대기업이 가져간다. 전 이런 것에 좀 자신감을 가지면서 사실은 일정하게 법인세 문제도 지금 당장은 언급을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좀 과감하게 좀 많이 올리지도 않는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생산적 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올리자. 왜냐하면 국민이 38%인데 왜 22%냐. 그러네요. 이것만 해도 세수가 4조가 늘어요, 매년.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선택을 좀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지금 우리가 복지도 하고 민생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근데 국민들 일반 서민들에게는 담배세도 올렸고 많이 올렸어요. 여러 가지 주민세도 올렸고. 근데 우리 국민 그러면 지금 올릴 수 있는 데가 부동산 세제하고 법인세입니다. 그 중소기업한테 올리자는 거 아니에요. 특정 매출 이상인 대규모 법인한테만 받는 거니까 이건 지금은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재벌의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 또 대기업 중소기업 공정거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른정당까지를 포함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들을 내놓고는 있다. 자유한국당은 아직 좀 공약 발표가 좀 더디다. 언제요? 좀 더 기다려보자고요. 법인세 문제에서는 오히려 바른정당이 좀 앞서갔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오히려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그 두 야당도 법인세 인상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건데 이번 정책을 선명하게 내놓자는 지적을 받았죠. 이재명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법인세 인상해야 되는데 왜 명쾌하게 밝히지 않냐는 지적은 갖고 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명쾌하게 내놔라. 내놔라 빨리. 그리고 뭐 중소기업부 신설 이런 등등도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문제는 공약은 공약이고 정말 국회에서 이건 법을 하나하나 다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실천할 의지까지를 보여달라.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그게 가장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은수미 전 의원,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외부자들 코너 지난주부터 주요 주자들의 각종 공약들 비교 검토하고 있죠. 오늘은 대통령 선거 가장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재벌개혁 문제. 어떤 공약들을 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은수미 전 의원 또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대선이 재벌개혁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의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뭔지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 우리 지난 6달 동안의 촛불혁명, 촛불운동을 보면요. 국민들께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분노로 쏟아나오셨지만은 동반된 분노나 불만이 뭐냐면 헬조선, 이런 양극화와 불평등과 민생고를 야기한 경제구조. 특히 이명박에 의해서 박근혜는 더했다. 규제 완화와 재벌 특혜. 심지어는 뇌물을 직접적으로 주고받으면서 특혜 정책을
팔고 네. 최순실을 우회적으로 부당하게 물론 이제 경제 공동체로서 이렇게 뇌물을 본인이 받았다라는 예. 기소로 되어 있지만 그리고 이재용 예. 부회장이 지금 구속도 있고.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재벌 탐욕과 재벌 독식, 재벌 이윤만 보장해주는 경제 체제가 해결되지 않고 개혁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서민, 중산층, 청년 우리 일반 노동자 국민들은 네.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허덕여야 되는 이런 체계구나. 거기에 대한 분노가 아주 크게 같이 쏟아져 나온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재벌 개혁이 저는 촛불혁명에서 가장 중요했고 이번 대선은 가장 중요한 그리고 이제 말로 이제 재벌 개혁 그러면 너무 제사 사정을 그분들이 감시 견제하는 권한도 주자는 있고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벌 경제검찰로 역할을 너무 못한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공약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이니까 2012년에도 재벌개혁은 이슈였어요. 예. 대선 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예. 근데 2012년과 2017년에 재벌개혁에 있어서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2012년은 주로 기업의 투명성 제고 이런 데 많이 순환 출자를 한다든가 예, 세습에 예. 있어서 상속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됐다면 최근 들어와서는 중소 하청업체 노동자 자영업의 그 인권이나 예. 존엄을 보장하는 방식의 재벌개혁,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의 재벌개혁으로 초점이 많이 이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재벌개혁이라는 것이 자기네들끼리 논아먹기를 덜 논아먹게 하자 이게 아니라 재벌개혁이라는 것이 정말 국민들한테 체감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내 일자리가 좀 나아졌네? 중소상공인들 괜찮아졌네? 자영업 좀 먹고 살만하네? 골목이 갑자기 예. 환해졌어. 예, 예. 이런 식으로 체감할 수 있는 쪽으로 가자. 요렇게 지금 방향이 틀어지고 있어요. 투명성 위주에서 예. 그렇죠.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상공업자까지 관계 문제. 그렇죠. 그렇게. 훨씬 더 그러니까 많이 가버린 거죠. 쉽게 예를 들면요. 롯데 재벌 사태 있었을 때 그 복잡한 지배 구조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줄을 이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그것도 문제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순환 출자 해소한다 그러고 좋은 거네. 하지만 근데 그럼 내 삶은 나아지나? 그렇죠. 이런 그렇죠. 의문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 예. 막 아버지랑 아들이랑 형제간에 싸우고 볼썽사납죠. 또 배임도 있고 횡령도 있다니까 수사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삶은 어디서 나아지냐면요. 롯데 대기업이 청년들을 고용을 5%를 의무적으로 한다든지 지난주 우리가 했던 것처럼 청년고용 할당제를 또는 롯데에 납품하는 그런 삼겹살이나 첨가 이분들이 불공정으로 시달려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네. 납품당 후려치기를 못하게 한다든지 예. 롯데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들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한다든지 이럴 때 국민들이 체감이 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롯데 마트나 롯데 슈퍼가 너무 골목 상권 침범하고 있는데 더 이상 못 들어가게 해서 중소상공이나 지역 경제를 보호한다든지 그래서 최근에 신세계라든지 롯데가 복합 쇼핑몰을 거대히 지어갖고 인근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런 탐욕을 규제한다든지 그랬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 재벌 개혁이 지배 구조가 투명해지는 걸 넘어서 내 일자리가 보호되고 내 임금이 올라가고 맞아요. 내가 정규직 되고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이 다 열심히 일한 만큼 먹고 살 수 있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정책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도 골목상권 보호에 한 을지로위원회를 아예 구성하겠다. 범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도 있고요.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 헌법에도 보면 대기업이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중소기업은 보호 육성해야 된다라고 국가의 의무로 나와 있거든요. 중소기업부는 이름만 조금 달리하지 다른 후보들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현재 그래서 중소기업 청으로 돼 있는 걸. 유승민 후보도 창업 중소기업부, 심상정 후보도 중소상공인부 이렇게 해서 지금 중소기업청으로 이상으로는 안 된다. 예. 강력하게 중소기업을 진흥하고 육성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하고 재벌 총수들 불법행위 엄단한 요렇게 좁게 해석된 경우가 있는데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라고 해서 우리 서민 중산층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공정하고 따뜻한 경제 여기에 대한 열망이 동시에 쏟아져 나왔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은요 경제사회적으로 재벌 개혁이 없이는 단 한 치도 나아갈 수 없다.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LG, GS, 삼성 등 내놓으라는 대기업들이
그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들한테 일면 100억 주기로 한 것을 70억만 줘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이 1차 협력업체들, 2차 협력업체들은 또 떠넘깁니다. 그럼 결국 그게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 노동자들의 임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악영향이 가요. 그게 합쳐져서 온 국민이 이렇게 어렵게 대다수 국민이 그렇죠.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그 구조를 깨지 않으면 예. 민주주의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의 분노나 불만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 구조가 재벌 대기업을 최정점으로 하고 다른 나머지 거의 모든 중소기업이 수직 계열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그런 속에서 두 분이 예로 든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고 같은 물량을 납품하는데도 이윤은 줄어들 수밖에 네. 없는 예. 이런 구조.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양국 하나 안 깨진다. 예. 그 1번 타겟이 재벌 문제다. 그렇죠. 재벌 문제죠. 재벌 문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는 국회에 법안도 많이 나와 있고 주요 대선 후보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들을 다 하고 있죠. 그렇죠. 자, 한번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봅시다. 공약들을. 원래 박근혜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공약 대선 때 네.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들고 나왔잖아요. 맞아요. 중소상공인 보호. 그리고 상법 개정에서 재벌 개혁하겠다 들고 나왔는데 이 공약을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예. 지난 4년간 경제 지표가 다 악화되고 국민의 삶이 최고로 악화돼서 뭐 최근에 적금을 가장 많이 깼다라는 보도, 기부금 경조사비를 오히려 줄였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보니까 다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이라든지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은 필요하다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엄격하게 총수들의 그런 잘못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사면도 금지해야 된다라는 공통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예. 다만 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뭐 재벌을 뭐 제약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아직 뭐 재벌 좀 늦게 후보가 되면서 정책이 좀 덜 나온 것 같은데 최근에 재벌을 너무 제약시한다 이렇게 비판해서 대다수 국민들 우리가 재벌을 제약시하는 게 아니라 재벌의 범죄가 너무 심하니까 탐욕이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반박하는 거라는 건 좀 이해를 구하고요. 근데 뭐 예. 기본적으로 정의당이 가장 왼쪽에 있고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가장 오른쪽에 그렇습니다. 있고 그렇습니다. 보수 진보의 이념 지표는 우리가 뭐 익히 아는 바니까 예. 재벌 개혁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건 정의당, 예. 조금 미온적인 건 자유한국당.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공통적으로 심상정 후보, 문재인 후보, 뭐 안철수, 유승민 후보 다 재벌 총수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거 있잖아요. 총수나 총수 일가들에게 특수 계열사나 뭐 예. 이런 거. 예. 그다음에 사면 같은 거 절대 안 된다. 그다음에 상법 개정에서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이사가 감시견제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또는 문재인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노동이사 종업원이나 노동자들 이사를 추천해가지고 추천해서 직원들이 이사에 포함도 하는. 훨씬 잘 알잖아요.